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게 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세계 중소형 원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스마트 원자로의 개발 과정과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스마트 원자로를 이제 수주하게 됐다. 네. 근데 스마트 원자로 사실 듣기만 해서는 모르겠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죠? 그 스마트 원자로는 기존의 원자로하고는 전혀 다른 그 시각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네. 대부분의 현재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거나 지금 건설 중인 대부분의 그 원전들은 규모가 한 100만 킬로와트 이상의 초대형 원자로입니다. 네. 잘 실감이 안 나실 텐데 보통 원자로 한 개가 한 인구 200만 정도의 도시에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런 정도의 네. 그 규모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합니다. 대형화를 통해서 이제 비용을 줄이는 그런 그 방법을 쓰는 건데요. 네. 초기 건설비는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전력 생산량에 비해서 운영비가, 그러니까 전력 킬로와트당 운영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전력의 생산 단가를 줄임으로 해가지고 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문제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우리가 봤듯이 일단 사고가 나면은 피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는 게 문제죠. 대형 원전과 소비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 아주 장거리 송전망이 필요한 것도 비용 부담을 늘리는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원자로는 이제 정반대로 분산형 시스템입니다. 네. 인구 한 20만 정도가 필요로 하는 한 10만 킬로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원전을 이제 그 아주 멀리 떨어진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짓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형 도시 인근에다가 예. 짓게 되는 거죠. 보통 원자로의 10분의 1 수준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건설비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예. 전력 생산 단가도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송전 선로를 건설해야 되는 초기 비용이 조금 줄어드는 장점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조그만 나라라서 그렇게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은 중동 지역처럼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분산되어서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띄엄띄엄. 상당히 매력적인 그 제안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원전을 거기다가 이제 소형화, 일체화하면서 이 안전성을 그 담보할 수 있다 하는 장점도 같이 추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대형 발전소는 그 오로지 전기 발전을 전력 생산만을 목표로 예.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수 담수화나 온수 공급 같은 기능을 부가 기능을 덧붙여서 이제 좀 그 이제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죠. 예. 왜 스마트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부과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스마트 원자로의 핵심 기술은 뭘까요? 예. 그 원전은 기본적으로 이제 핵 연료가 반응을 일으켜서 열을 내는 노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노심이 너무 과열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냉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증기를 만들어내는 증기 발생 장치가 있고 네. 그 증기를 압력을 가해 가지고 발전기를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가압 장치, 이렇게 대강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 장치들이 이제 대형 모터들하고 긴 파이프라인, 복잡한 그 파이프라인으로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그 대형 원자로의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고는 이 노심이나 이런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연결 부위에서 사고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원자로가 노리는 것은 그런 그 연결 부위를 최소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기능별로 그 이제 디바이스를 전부 소형화하고 그거를 기능별로 모아가지고 모듈화라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그 모듈들을 대형 압력 용기 속에다가 한꺼번에 집어넣어가지고 일체화를 시키는. 그래서 소형화, 모듈화, 일체화, 이게 아마 스마트 원자로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이걸 같아요. 통해서 연결 부위의 사고를 줄일 수 그렇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원자로 바깥에는 파이프라인이 전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핵 잠수함이나 우주선 등에서 사용하던 기술입니다. 우리한테는 없었던 기술이죠. 그리고 또 우리만 중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일찍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은 특히 이제 대형 원자로 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미국도 이 중소형 원자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은 조금 일찍 시작한 덕분에 조금 반걸음 정도 앞서 있는 셈인데 네. 이제 다른 나라의 출격을 이제 떨쳐내야지 되는 그런 어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휴대폰 시장도 사이에 껴있어 샌드위치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이게 수요자의 바라는 니즈에 맞춰서 틈새 시장을 노린 것 같아요. 근데 쉬운 기술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5년이 걸렸다고 해요. 스마트 원자로를 만드는데 이게 개발 과정이 어려운가 봐요. 예, 사실은 한 20년 걸렸습니다. 그런가요? 공식적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는 1997년부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은 1994년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제 개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과학기술처를 맡고 있던 김시중 전 과기처 장관이 중국하고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다가 중국 이 기업인으로부터 왜 이렇게 원자로는 전부 다 이렇게 크냐. 좀 작게 만들어주면은 중국에서 좀 쓸모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네. 이 김시중 장관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가지고 원자력 연구소에다가 이 중소형으로 원자로를 축소해서 만들 수 있겠느냐 했더니 상당히 어렵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해요. 근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에 편승을 해서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우리가 이 중소형 원자로에 대한 스마트 원자로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다듬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무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던 건 아닙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세월이 걸렸는데 네. 그동안에 들어간 돈은 3,400억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어느 한 정도인가요, 그러면? 한 적은 건가요? 200억 정도씩 쓴 셈인데 예. 요번에 2기를 계약한 것에 비용이 우리가 얻게 되는 수익이 2조 2천억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투자 없이 기술을 개발한 굉장히 효율적인 셈이죠. 투자네요. 예. 굉장히 좀 압축해서 서둘렀더라면 훨씬 더 일찍 좋은 기술을 개발을 했을 텐데 그렇군요. 좀 여러 가지로 늦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마트 원자로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지금도 그렇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이나 걸렸던 데에는 우리 내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거의 중단 위기에 가서 공중분해될 뻔한 경험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참여정부 말기에는 기재부죠. 지금의 기재부에서 타당성 평가를 했었는데 거기서 거의 뭐 낙제점을 받아가지고 네네. 폐기될 뻔하던 아이디어가 살아났는데 예. 지금도 참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우디에다가 원자로를 수출하기로 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10메가와트짜리 원자로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10만 킬로와트짜리를.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움을 받아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실질적인 원자로를 처음 지어보게 되는 겁니다. 네. 참 기술 개발 국가로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거죠.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기술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낯선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이제 원자로에 대한 원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나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좀 우리도 그렇고 과학기술계도 그렇고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 수출해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초기 상황이니까요. 일단 원전 자료 유출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원자로를 수출하게 된 것은 일단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